소나 돼지는 100g당 30에서 40%의 단백질이 들어있지만 곤충의 경우에는 50에서 70%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먹어도 될까요? 시범을 보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과학의 요즘껏 혜지입니다. 여러분은 번데기 드시나요? 저는 잘 먹는데요. 생각만 해도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번데기 같은 곤충이 사실은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주 건강한 먹거리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식용곤충을 고기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전문가분은요, 저희 가천과학관에서 제일 핫한 전시관 중 하나죠. 곤충생태관을 담당하시는 이혜린 연구사님을 모셨습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학관에서 곤충생태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혜린 연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학생 패널은요, 미래의 생물학자를 꿈꾸는 서울 은진초 4학년 이호준 학생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 생물학자를 꿈꾸는 11살 소년 이호준입니다. 전 어렸을 적부터 곤충생태관에 정말 자주 왔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어떤 곤충이 있는지 다 외우고 있어요. 와. 진짜 곤충 매니아죠? 그래서 제가 학생 패널로 뽑힌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기대돼요. 너무 반가워요, 진짜. 호준 학생이 곤충관에 정말 많이 와가지고 아까 쑥쌤이랑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과천과학관 진짜 많이 온 것 같은데 곤충생태관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거나 뭐 추천해볼 만한 재밌는 게 있을까요? 사람들이 징그러하다 보니까 잘 들여놓지 않는 바퀴벌레나 아. 그런 곤충들이 있어서 정말 좋았었어요. 그랬구나. 바퀴벌레가 많이 인상 깊었나 봐요. 다 도망가는데 저만 서서 보고 있었어요. 정말요? 네. 역시. 그래서 이제 제출해 주신 거 보니까 애완곤충 경진대회에서 금상도 받고 네. 곤충 골든벨에서 최종 4인까지 진출한 이력도 있다면서요? 네. 그럼 제일 좋아하는 곤충이 있거나 또 하나를 꼽을 수가 있나요? 제일 좋아하는 곤충 두 가지는 오. 이제 벌 종류하고 그 다음에 사마귀 종류입니다. 곤충을 이렇게 사랑하는 호준 학생한테 식용곤충에 대해 이야기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괜찮을까요? 전 곤충을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에 과천과학관 곤충생태관에 전시되어 있는 식용곤충을 봤을 때 충격도 받고 슬픈 감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곤충생태관에서 하는 식용곤충 수업을 듣고 직접 고소회를 받아서 먹었을 때 정말 맛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들은 식용곤충에 대해 관심이 많아져서 책을 찾아보았는데 식용곤충은 온실가스를 줄여 환경을 지키는 슈퍼히어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백질 함유량이 매우 높아 환자들의 회복을 돕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하니 식용곤충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주제 정말 좋아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슈퍼히어로 식용곤충 오늘 같이 자세히 알아보죠. 연구사님, 요즘 사람들은 이제 단백질 챙겨 먹으려고 닭가슴살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용곤충도 단백질이 정말 많이 들어있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네, 맞아요. 단백질 정말 중요하죠. 저도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닭가슴살을 즐겨 먹는데요. 곤충은 높은 단백질과 미네랄을 가지고 있고 지방 함량이 낮아서 영양학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요. 특히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총 지방산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칼슘, 철, 무기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1kg의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는 10kg, 그리고 돼지는 5kg의 사료를 먹어야 하는데요. 곤충은 1.7kg의 사료를 먹고 동물들과 같은 양의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단백질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이 바로 단백질의 함량인데요. 소나 돼지는 100g당 30에서 40%의 단백질이 들어있지만 곤충의 경우에는 50에서 70%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사료 대비
훨씬 많은 양의 단백질을 생산하고 크기와 대비해도 단백질 함량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 미럼이라는 곤충 알고 있죠? 네. 갈색 거저리의 애벌레인데요. 이 미럼에는 100g당 50g의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수치가 들어있는 건지는 잘 감이 안 오죠. 예를 들어보자면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약 7.6g, 그리고 닭가슴살 100g에는 약 14.7g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렇게 비교해보니 곤충의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확실히 체감이 되시죠? 와, 그러게요. 진짜 닭가슴살의 3배가 넘네요. 맞아요. 혹시 우리 호준 학생 흰점박이 꽃무지라는 곤충 알고 있나요? 흰점박이 꽃무지의 애벌레는 이제 꽃뱅이라고 해서 와. 그, 맞아요. 말려 먹기도 하고 분말로 만들어서 먹기도 와. 하던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꽃뱅이 분말을 이제 좀 드시는 것을 오. 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맞아요. 우리 호준 학생 말처럼 꽃무지의 애벌레는 꽃뱅이라는 이름으로 식용곤충으로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농촌진흥청과 경북대학교 연구 결과 이 꽃뱅이 추출물이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좋다고 밝혀졌어요. 2016년 식용곤충으로 등재된 꽃뱅이는 예로부터 한약재로도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이번 연구를 통해 항혈전, 항염증, 항골다공증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대식세포는 우리 몸에 세균이 침입했을 때 이들을 섭식하거나 독소를 이용하여 파괴를 하는데요. 이 연구진들이 꽃뱅이 추출물을 이용해서 대식세포의 활성도를 확인한 결과 대조군 대식세포보다 약 6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와, 진짜 식용곤충은 환경을 지킬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훌륭한 식품이네요. 연구사님, 그럼 수많은 종류들의 곤충들 중에서 어떤 곤충들을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사실은 모든 곤충을 먹을 수는 없어요. 곤충은 종에 따라서 독성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현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안정성이 연구된 곤충만 식용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영양성분 분석과 독성시험 연구를 진행하고 식약처에서는 식품 원료 인정 절차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국내외 인정 여부, 그리고 사육 환경과 방법, 제조 환경, 성분,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인정을 받은 식용곤충은 현재 총 10종이 있는데요. 풀무치, 메뚜기, 식용누에, 갈색 거저리, 쌍별 귀뚜라미, 장수풍뎅이, 흰점박이 꽃무지, 아메리카 왕 거저리, 수벌, 백강잠이 있습니다. 이 중 풀무치는 가장 최근에 등재가 됐는데요. 무려 인정받기까지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진짜 생각보다 적네요. 10개밖에 안 되니까. 네, 맞아요. 그럼 식용곤충은 채집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육을 한다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사육이 되는 건가요? 식용곤충은 야생에서 채집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에서 사육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식용곤충의 사육시설은 다른 곤충의 사육시설과 구분이 되어야 하고 청결하게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육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어야 해요. 농촌진흥청은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용곤충 종별 사육시설 표준 설계도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데요. 사육실 외에 세척 및 먹이를 준비하는 별도의 공간도 따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염 및 외부의 충격을 대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용곤충은 그냥 사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원료로서 가공을 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절식, 세척, 도충, 보관, 건조시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식용곤충은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친환경적으로 사육되고 있으니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곤충을 식품으로 다룰 때는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고 온습도 조절을 해가며 정말 청결하게 키우네요. 사실 저도 곤충을 많이 키워봐서 잘 알 것 같아요.
소나 돼지, 닭을 키울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육류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자동차, 비행기와 같은 모든 운송 수단이 배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요. 하지만 식용곤충은 낮은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환경 친화적인데요. 소는 1kg당 2.8kg의 온실가스를 생산하지만 곤충은 2g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2g이요? 네, 정말 작은 숫자죠. 만약 모든 육류를 곤충으로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가 95% 이상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데요. 곤충은 알을 한 번에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까지 낳아요. 그리고 1년에 여러 세대를 보내는 종도 있어서 빠른 기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를 이제 모두 곤충으로 대체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그쵸. 환경에는 정말 좋네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곤충을 자연스럽게 이제 먹게 되려면 징그러 이런 거부감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호준 학생 자주 먹어봤다고 했는데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미럼을 이제 먹어보면서 생각한 게 미럼이 되게 길쭉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감자볶음이나 그런 길이나 모양이 비슷한 그런 오. 면이나 그런 것들과 같이 해서 먹으면은 또 사람들이 쉽게 속지 않을까 아. 생각도 들고 갈거나 알약으로 변신시켜서 음. 뭐 먹기도 하고 가루로 만들면 뭐 라면도 넣고 볶음밥에도 좀씩 뿌려서 가루처럼 이렇게 넣고 하면은 좀 더 부담스러운 그런 비주얼을. 비주얼이 없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생각됩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저도 왠지 식용곤충이라고 하면 막 쌀밥 위에 메뚜기를 막 올려 먹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많은 사람들이 곤충이 영양학적으로 우수하고 또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부감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식용곤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요리책들도 출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농촌진흥청에서는 한식, 양식, 중식, 일식까지 다양한 레시피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기에도 거부감이 없고 맛과 영양도 훌륭한 음식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식용곤충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보다가 봤는데요. 식용곤충 분말로 만든 초콜릿이 있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초콜릿을 좋아해서 한번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우리 호준 학생이 말한 아이디어랑도. 저도 한번 그 친구한테 받아서 먹어본 적이 곤충 있었어요. 초콜릿이요? 어땠어요? 맛은 똑같았지만 그래도 뭔가 의미 있게 먹었던 것 오. 같아요.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혹시 식용곤충을 먹고 나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식용곤충에도 알레르기가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식용곤충에는 트로포미오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 2013년부터 16년까지 식용곤충을 섭취해본 사람을 대상으로 추적 분석을 한 결과 약 9%가 이러한 알레르기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은 관련 연구가 부족해서 알레르기 표시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혹시 음식 알레르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했던 트로포미오신은 새우, 게, 바닷가재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이에요. 이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단백질 성분이 몸으로 들어왔을 때 인체에서 과잉 반응을 하면서 나타나는데요. 따라서 비슷한 단백질을 가진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면 식용곤충을 먹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새우나 갑각류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두 분은 혹시 갑각류 알러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고? 네, 저도 없어요. 제가 사실 사비로 식용곤충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두 분 다 알러지 없으시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사실 식용곤충은 처음 봐요.
먹는 것도 처음인데 약간 긴장되는데요. 어머, 리얼하게 생겼네요. 네, 정말 곤충인데요. 아, 혹시 먹어도 될까요? 시범을 보여주세요. 원래 그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를 먹는 거예요? 취향대로? 네다섯, 세네 개 정도만 먹는 게 제일 좋은 거. 그럼 연구자님도 한번. 아, 네.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하나만 먹어볼게요. 네. 드셔보시고 어떤 맛인지 알려주세요. 한 세네 개 정도 먹어야 맛이 사실 이게 안 하나만 나는데. 먹으니까 맛이 맛이 안 잘 나죠. 안 나네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역시. 그렇게 여러 개를 먹었구나. 지금 먹어본 사람은 다르네요. 약간 말린 새우 맛이 나요. 약간 씹다 보면 아몬드 맛도 나. 정말 고소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네. 와, 진짜. 이건 다리까지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자세히 보면 통째로 건조시켜서. 진짜 맛있는데요? 약간 네. 새우 튀긴 과자 맞아요. 같은? 진짜 단백질 있고 건조시킨 거니까 살도 안 찌고 맞아요. 진짜 좋은 간식이네요. 오늘 이런 호준 학생처럼 곤충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넘치는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해 주실 책 있을까요? 먼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식용곤충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킴벌리 베네스의 실험실에서 만든 햄버거는 무슨 맛일까라는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미래 식량으로 곤충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안네 스베르도르프 티게손의 이토록 멋진 곤충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숲에서, 물에서, 정원에서, 또 우리 집에서 사는 곤충들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는 글과 멋진 그림으로 풀어낸 책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정계준 교수님의 야생벌의 세계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몰랐던 다양한 벌의 세계를 실제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벌에 대해 궁금한 친구들은 이 책을 읽어보면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책들 추천 감사합니다. 호준 학생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긴 했지만 오늘 식용곤충에 대해 궁금증이 많이 풀렸나요? 식용곤충이 정말 지구의 중요한 식량이라는 것을 한번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식량난이 심한 국가에서 식용곤충을 잘 활용해서 영양결핍과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허준 학생이 정말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식용곤충이 우리 식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제대로 된 정보를 아는 거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합니다. 가천과학관 곤충생태관에서도 식용곤충은 물론 수많은 곤충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시면 저희 연구사님과 저희 단골 호준 학생도 보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요즘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